자, 42번이랑 45번이랑 비교하면서 보자. 자, 45번 먼저. 45번에 a 플러스 b랑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랑 곱한 값의 최소값 구하래. 그러면 지금 여기 네모칸 안에, 아래에 있는 네모칸에서의 풀이는 뭐야?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얘의 최소값을 구해서 얘네들을 곱하면 전체 최소값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그지? 왜 안 돼? 산술기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 의해서 얘가 최소가 될 때의 A, B는 둘이 같을 때지. 근데 얘네 둘이 최소가 될 때는 A분의 1과 B분의 4가 같을 때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이 동시에 최소가 되는 A, B 값이 존재할까? 라는 거야. 즉 A와 B가 같아. 그럼 이쪽이 최소겠지. 그러면 이때가 최소가 되겠어? A와 B가 같잖아. 그럼 이거는 성립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최소이면 얘는 최소가 안 돼. 반대로 얘가 최소면 얘가 최소가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 동시에 최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얘의 정확한 풀이는 어떻게 풀었어? 전개하지.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산술기하를 써서 얘가 4 이상이니까 전체는 9 이상이다. 이렇게 푸는 게 맞는 풀이잖니. 그치? 그래서 산술기하를 쓸 때는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큰 덩어리를 산술기하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각각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전개를 한다가 일반적인 풀이잖아. 근데 42번을 보면 얘랑 곱한 값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뭐 얘랑 생긴 게 비슷하니까 얘도 전개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전개하기 조금 그렇잖아. 얘 때문에. 그지? 조금 껄쩍지근하잖아.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각각의 가로를 최소, 얘도 최소일 때를 하지 못했던 이유를 기억하고 있다면 얘는 어차피 얘는 2는 그냥 신경 꺼도 되고 결국엔 산술기하, 여기에서 쓰는 산술기하는 A와 A분의 1로 산술기하를 쓸 거고 이 괄호에서도 A와 A분의 1의 최소값 구할 거 아니니 거기다 2에는 2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두 개의 괄호에서 산술기하를 쓰는 객체가 똑같지. 그러면 얘는 쟤와 다르게 산술기하를 썼을 때 얘가 최소가 되는 조건이 이거고 얘도 똑같지. 그러니까 쟤랑 다르게 이쪽 괄호가 최소가 되고 이쪽 괄호도 최소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야? 그냥 얘 따로 최소, 얘 따로 최소 구해서 얘네들을 곱하면 이게 전체의 최소가 가능한 거지. 쟤와 다르게. 얘는 산술기하를 쓰는 객체가 이 괄호와 이 괄호가 다르니까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전개를 했던 거고 봤을 때 객체가 똑같아.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해도 돼. 그게 어제 클리닉 나온 사람들은 어제 봤었지. 되게 복잡한 식으로 괄호 3개 곱해져 있는 거. 전개하는 거 아니었잖아. 그래서 얘는 너희가 아는 대로 따로따로 하면 된다. 그래서 얘 따로 하면 최소값 2지. 다음 얘 따로 하면 요거랑 요거 하면 최소값이 2니까 걷다가 2를 더해서 최소값이 4가 나오겠지. 그래서 걔네들을 곱한 8이 전체 최소값이다. 이렇게 되겠지. 다음 요거를 모든 구조를 다 알고 있다면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은 어차피 얘네 둘이 똑같을 때가 산술기하에서 최소값 나올 때 아니니 얘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똑같다라고 풀어. 이걸 그냥 풀어. 그럼 A가 몇이야? A가 양수를 했으니까 1이겠지. 그럼 A가 1일 때 요게 같으니까 얘 최소, 얘도 최소.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돼. 그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4. 그러니까 8이지. 모든 과정이 이해가 됐다면 이렇게 푸는 거고. 오케이? 또 질문? 9. 9.
잘못된 부분은 각각을 최소로 하면 안 된다. 이유는 얘가 최소가 될 때 AB랑 얘가 최소가 될 때 AB가 다르니까.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풀어서 9로 최소값을 잡아야 맞다가 결론이고. 이 페이지 더 없니? 이제 이거 두 개 분간되지? 자, 없으면 함수로 넘어가서 57페이지. 여기는 뭐 딱히 없지? 57페이지 함수에서 1번부터 6번 있니? 없겠지? 없으면 58페이지 7번부터 12번까지 있을까? 없겠지? 없지? 다음 13번부터 18번 15번? 저는 지금 거기는 F1, 뭐 Fm 플러스 1 이거는 이해되지?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림 따라가면 돼. 뭐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한번 해보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싶은 문제야. 자, 이렇게 했고 지금 대응이 1은 3으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4로 가고 4는 2로 가는 대응. 자, 이렇게 했을 때 합성을 여러 번 하고 있대. 자, 이때 F10의 2의 값과 F20의 2의 값을 구해보래. 자, 그러면 해보자. F1의 2의 값은 몇이야, 지연아? 1이지. 그러면 얘는 뭐야? 1을 다시 넣는 거니까 여기가 안 되는구나. 자, 얘는 거기 써 있는 말에 의하자면 F 합성 F2인 거지. 근데 얘가 1이잖아.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3이지. 그러면 이거를 매번 할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요게 이해가 됐으면 요거를 구하는 거는 뭐 하면 돼? 여기 바로 앞에 나오는 함수 값을 x 값으로 집어넣는 거지. 그럼 몇이야, 얘는? 그럼 얘는 뭐겠어? 그럼 얘는 뭐겠어?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뻔하지. 함수 값이 1, 3, 4, 2 다시 1, 3, 4, 2, 1, 3, 4, 2 이러겠지. 계속. 그러면 4로 끊어져서 4의 배수면 2, 얘가 4의 배수면 2인 거고 4의 배수에서 1 작아지면 4인 거고 2 작아지면 3인 거고 4의 배수보다 3 작아지면 1이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지. 그러면 10이라는 애는 이 4개 중에 누구에 속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20은 4의 배수지? 뭐 하래? 더하래. 오케이? 이 페이지 더 있니? 없으면 넘겨서 60페이지 22번 말고 할 거 있나? 몇 번? 20번 21번 23번 20번 20번 봅시다. 자, 20번은 방법적으로 좀 잘 좀 알아둬. 요게 할 줄 모르면 좀 곤란할 거야. 풀었을 때 이거 좀 어려웠을 텐데 방법적으로 좀 알아둘 만한 문제거든. 자, 봅시다. fx가 있는데 걔의 역함수를 쥐라 하겠대. 그러면
fx의 역함수, 단순하게 쓰자. fx의 역함수가 g라는 거지. 요거 하나 알고 있어. 자, 다음 문제에서 준 함수가 누구냐면 y는 f4x 플러스 5야. 자, 지금 내가 방법적으로 하나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요거거든. 얘들아, 요거 그냥 겉으로만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하자면 fx식에다가 x자리에 4x 플러스 5 넣으라는 얘기지. 그지? 이건 나 누구나 알 거고. 그럼 요거를 조금 거기서 거기긴 하는데 조금 다른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요거를 어떻게 일을 하면 되냐면, 자, 지금 문제에서 f와 g가 쓰였으니까 다음 함수는 일반적으로 h로 잡잖아. 그지? 자, 요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hx라는 또 다른 함수가 있는데 걔가 4x 플러스 5야. 그래서 얘가 누구랑 같냐면 f 합성 h 로 이해해도 되지. 요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지. 이해됐을까? 그럼 요렇게 하면 뭐가 유리해지냐면 식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 함수의 역함수를 표현하려면, 그럼 요 함수는 누구야? 요 함수잖아. 우리가 하는 걸로. 그럼 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야. 됐을까? 우리가 할 일은 얘의 역함수. 됐지? 얘의 역함수를 구하려는데 얘가 우리가 지금 바꾼 걸로는 이렇게 바꿨잖아. hx를 이렇게 잡아서. 이해돼? 자, 그럼 우리는 얘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그럼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굳이 하자면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역함수 붙이면 되잖아. 그지? 똑같게. 그러면 좌변은 이렇게 될 거고 우변은 순서가 바뀌겠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들아, 우리 지금 얘가 뭐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어? gx. 그래서 우리가 찾는 역함수는 h 역함수 합성 gx다. 이렇게 바뀌고, 그럼 이제 요거는 우리가 하면 되는데, 뭐야? 어떻게 하면 돼? gx를 h의 역함수에 x자리에 집어넣는 거잖아. 나 근데 hx 알고 있잖아. 아, 얘는 구하자. 어디다 넣어야 되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h의 역함수를 가볍게 구해주면 얘가 h의 역함수지. 이건 뭐 가볍지?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야? gx를 h의 역함수에 x자리에 집어넣는 거잖아. 그래서 결론, 역함수는 4분의 1 gx 마이너스 4분의 5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식으로 딱 나왔고, 그래서 a가 4분의 1, b가 마이너스 4분의 5 해서 둘을 더한 값 정답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이렇게 안 풀면 머리가 아플 거야. 이거를 x랑 y 위치를 바꿔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걸 해갖고 gx로 표현을까지 해야 되잖아. 그럼 되게 난감하단 말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 여기 안에 있는, 여기가 복잡하니까 문제였던 거잖아. 얘를 또 하나의 함수로 정의 내린 다음에 식으로 해결해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꼭 좀 다시 한번 자기 손으로 꼭 해보자. 이거는 딱 할 줄 알면 되거든. 나온 많은 게 요거밖에 없어. 역함수 구하는 건. 자기 손으로 꼭 한 번쯤은 다시 풀어보도록 하고,
시혁아, 이 정도는 이해되냐? 돼? 다음 21번. 자, 정의역이 2 이상인 함수가 있는데 f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다. 자, 근데 얘랑 그 역함수에 대하여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두 점에서 만난대.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일단 기본적인 내용으로 얘 2차 함수니까 역함수 있어 없어? 없어. 원래는. 근데 정의역을 딱 보니까 아, 되네. 가 된 거지. 얘가 꼭지점이 2니까 2 이상인 범위니까 얘 풀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만 문제에서 준 정의역 때문에 그래프는 요만큼만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얘 역함수 있지. 자, 그럼 요거의 역함수랑 얘랑 교점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보자. 만약에 축이 뭐 이따위로 있었어. 그러면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었으면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역함수가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교점이 여기랑 여기네? 그럼 얘네들의 거리 구하시오. 이런 얘기잖아. 원래는. 근데 역함수는 기본적인 게 뭐다? 안 구한다. 그럼 지금 그림만 봐도 알겠지만 원래 함수랑 걔 역함수와의 교점은 누구와의 교점도 공유한다? y는 x랑도 교점을 공유한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원래 함수랑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와 y는 x 간의 교점을 구하면 될 일이다. 오케이? 이해됐니? 이거 역함수에서 기본 문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얘랑 얘가 언제 같을까지. 그래서 풀어주면 x제곱 요거 2항에서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얘의 근을 풀면 되겠다. 2랑 3이네. 자, 즉 얘네들의 교점 좌표가 x가 2와 3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y도 자동이지. 왜? y는 x 위에 점일 테니까. 그러니까 교점 좌표는 2,2와 3,3이겠다. 그러면 얘네들 간의 거리는 어렵지 않게 루트 2가 되겠네. 다음 22번. 이거 풀어서 맞은 사람 있나 혹시? 없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지? 자, 22번. x가 1, 2, 3, 4, 5, 6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를 했으니까 정의역도 1, 2, 3, 4, 5, 6, 공역도 1, 2, 3, 4, 5, 6. 자, 이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는 몇 개냐? 첫 번째, 1대1 대응이래. y 안 남고 y 안 겹쳐. 따로따로 다 만나야 되고. 다음, 나. f 합성 f에 1 넣으면 1 나온대. 다음, 다. f3은 f2에서 f1을 뺀 거다. 자, 그러면 일단 가조건으로는 그냥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지. y가 안 겹치면 돼. 자, 문제는 이제 나와 다인데. 자, 이것도 저번 주에 클리닉 하면서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나지? f 합성 f에 1 넣었을 때 1이 나왔대. 그러면 요거를 만족시키려면 상상을 해보자. 만약에 F1이 1이라면 어때? 이거 성립하지? 그지? 1 넣으면 1 나왔는데 다시 1 넣었으니까 1 나오겠지 당연히. 다음 F1이 2라고 생각한다면 어때? F1이 2야. 그럼 요게다 적용시켜보면 그러면 F1이 요거 계산하면 2니까 F2가 1인 거지. 요거까지 세트로 묶이는 거지. 그래야 여기 성립하니까. 이해됐어? 좀 이해돼? 다음 F1이 3일 수도 있겠지. 그러면 F1이 3이니까 F3이 1이어야겠네.
이거 클리닉 때 배웠던 거 기억나니? 항등함수 느낌이거나 엇갈리게 대응하거나 요거.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겠구나. F1이 4라면 F4는 1이어야 돼. F1이 5라면 F5는 1이어야 돼. F1이 6이라면 F6은 1이어야 돼. 요렇게 가지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때마다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다를 조작해주면 되겠지. 우리가 할 일은. 오케이? 자, 그래서 나눠서 해보자. 첫 번째, F1이 1이라면. 자, F1이 1이면 다른 거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 그냥 얘 혼자 다 해먹는 거잖아. 나 조건을. 그러면 다만 그냥 자유롭게 보면 되지. 지금 다식에서 F3은 F2 마이너스 F1이래. 자, 근데 F1이 1이잖아? 그럼 얘가 겹치면 안 되는 거니까 1은 못 가고, 얘가 2일 수 있을까? 그럼 얘가 1이니까 겹치잖아, Y가. 안 되지.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3이 가능하겠네? 그럼 얘는 2겠네? 4가 되면 3이겠네? 5가 되면 4겠네? 6이 되면 5겠네? 여기까지지. 그냥 때려 맞추는 거야. 자, 그러면 F1은 1인 거고, 우린 지금 전체 함수의 개수가 알고 싶은 거니까. F1은 1인 거고, F2와 F3이 될 수 있는 게 4가지다. 그치? 그래서 F1은 한 가지, F2와 F3이 합쳐서 4가지. 끝? 아니지. F4, F5, F6도 자리 잡아야 되잖아. 근데 1대1 대응이어야 돼. Y가 겹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최종 가지수는 굳이 식으로 쓰자면 F1이 한 가지, F2와 3이 4가지, 그리고 F4, 5, 6이 갈 수 있는 곳 3군데를 나눠서 가면 되잖아. 3팩. 쓰자면 요게 F1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 얘가 F2와 F3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 요게 F4, F5, F6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겠지. 이해됐을까? F1이 1일 때가 제일 복잡해. F1이 혼자 다 해먹고 합성함수를 혼자 다 만족시켜주고 다음 다조건에서 만족시키는 게 F2와 F3의 가지수가 4가지가 나오고 나머지 F4, F5, F6은 남은 6개 남은 3개의 Y값으로 나눠가면 되잖아. 그게 3팩이잖아. 알다시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24가지. F1이 1일 때가 24가지가 나오겠네. 다음 두 번째. 요거 그대로 가는 거야. 두 번째, F1이 2이고 F2가 1일 때. 그러면 이거는 요게 지금 뭐야? 요거를 만족하는 거. 자, 그러면 요 때는 이제 다로 가자. F3이 F2-F1인데 지금 다 정해졌잖아. 얘가 2고 얘가 1이고 얘가 2인 거니까 그럼 얘 마이너스 1 나오지. 이딴 거 없잖아. 두 번째는 될 수 없겠다. 불가능하지. 그러면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번엔 F1이 3이고 F3이 1이라면 자, 그럼 이제 또 다조건에 적용시켜 준다면 F1은 3이고 F3은 1이니까 얘가 자동이지. 그러면 F1은 무조건 3, F2는 무조건 4, F3은 무조건 1인 거지. 얘네들 각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건 누구밖에 없어? 남은 F4, F5, F6. 걔네들은 얘랑 같겠지.
남은 3개의 x값이 남은 3개의 y값이랑 대응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3팩으로 끝나겠다. 여기까지 됐을까? 여기선 F1, 3 한 가지밖에 없잖아. F2, 4 한 가지밖에 없잖아. F3, 1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얘네들은 셀 필요 없고 남은 F4, F5, F6이 굳이 따지자면 y값이 뭐 남아서 2, 5, 6으로 나눠가면 되잖아. 3팩.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나머지는 그냥 써보면 되는 거지. 네 번째, F1이 4고 F4가 1이라면 또 다시에다 집어넣어서 F1이 4야. 근데 여기 안 정해져 있네? 아무것도 모르잖아? 자,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수잖아. 여기가 음수가 올 수는 없으니까 얘는 4보다 큰 수여야겠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얘가 5라면 얘는 1이겠지? 얘가 6이라면 얘는 2겠지? 이거밖에 더 없잖아. 어차피 1부터 6까지밖에 못 쓰니까. 아, 됐다. 그러면 얘는 F1이 될 수 있는 거 4밖에 없어. 한 가지. 다음 F2와 F3이 될 수 있는 게 2개. 2가지. 그리고 뒤에 3팩이 붙는 건 여전하겠지. 얘도 굳이 쓰자면 이 한 가지가 F1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 여기는 2가지가 F2와 F3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 다음 여기 있는 3팩이 남은 애들 F4, F5, F6. 뭐 2번만 나오면 되겠지. 1이 5고 5가 1일 때 그럼 얘도 넣어보면 F3은 F2 마이너스 F1인데 F1이 5야.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수는 얘가 6이고 얘가 1일 때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얘도 가지수 세보면 F1 한 가지, F2 한 가지, F3 한 가지. 셀 거 없지? 뭐만 남아? 3팩만 남겠다. 마지막 F1이 6이라면 F6은 1이겠지. 그리고 요 식에다 넣어본다면 얘가 6이야. 이걸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 불가능. 그래서 최종 답은 24, 6, 12, 6을 더한 48. 잠깐. 나 뭐 잘못했냐? 48이 아닌데? 잠깐. 안 되고. 아, 여기 잘못했다, 그지? 여기. 아씨, 멍 때리고 푼. 여기 잘못 쳤잖아. 그치? 미안. 자,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을 거고. 그러면 지금 가지수 세보면 F1은 한 가지야. F2는 2가지지. 그래서 F3과 F2가 묶여서 2가지지. 그지? F2가 5면 F3은 자동 1이고 F2가 6이면 F3은 자동 2잖아. 그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잘 보면 F4가 1이잖아. 요거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 안 되지. F4가 1 이미 가져갔는데? 이거 안 되잖아. 그지? 다음 또 안 되는 거 있나? 없지. 그러면 여기서 F1은 무조건 4, F2는 무조건 6, F3은 무조건 2, F4까지도 정해졌지 얘는. 그럼 남는 거 F5랑 F6만 정하면 되지. 그럼 남은 2개의 X가 남은 2개의 Y로 대응하면 되니까 몇 가지? 2가지. 2가지밖에 없지. 이 네 번째에서 F1, F2, F3, F4까지 확정이니까.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안 되는 거 보이나?
왜 안 돼? 지금 요렇게 하는 가지밖에 없었잖아, 우리가 찾은 걸로는. 근데 요것도 애초에 안 되지. 왜? F5가 1이거든. F5가 1이니까 애초에 요게 발생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도 불가능. 그래서 요 세 개만 가능해서 정답은 32가지. 너무 넉넉히 풀었네. 그래서 쓴 게 많아서 지금 각각의 케이스가 좀 많긴 하지. 6가지를 봐야 되니까.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 건데 사실 그냥 큰 흐름은 변함이 없잖아. 그지? 그냥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을 나눠서 각각의 경우마다 다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지수를 센 거야. 그게 다야. 자, 됐으면 23번. 22번도 다시 한번 꼭 해봐. 20번이랑 지금까지 한 것 중에 20번이랑 22번은 꼭 한번 다시 해볼 만하다. 자, 다음 23번. 23번은 너무 중요하지. 왜? 네. 너무 따뜻해요. 따뜻하다고? 따뜻해서 잠을 자요. 얘네는 얘는 멀쩡한데? 제 자리가 유독 따뜻해요. 그럼 여기 앉아. 근데, 그러면 저 자리를 없앨까? 알았어. 다음에 내가 갖다 놓을게. 아싸. 자, 23번. 정의역은 A 이상, 공역은 B 이상인데 2차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기본 문제제더라.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못하면 안 돼. 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된대. 1대1 대응이어야 된대.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되지. 첫 번째, 꼭지점 이상 없어져야 돼. 뭐로 인해서? 정의역에 의해서. 두 번째, 그래서 그 잘린 단면 있잖아. 그 시작하는 곳. 걔가 무조건 이거를 만족해야 돼. 이거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요 이참수는 이렇게 생겼지. 꼭지점의 좌표, x좌표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정의역에 의해서 이 그래프는 절반 이상 사라져야 돼. 그지? 그래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지금 정의역이, 문제에서 준 정의역이 x가 a 이상이랬고 y가 b 이상이라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요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가,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어. 그럼 요만큼만 그려진다는 얘기지. a가 여기 있어. 그럼 요만큼만 그려진다는 소리지. a가 어디만 있으면 안 있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에 왼쪽에만 없으면 돼. a가 여기 있으면 이만큼 그려진다는 거니까 이건 1대1 대응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도 좋아.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게 첫 번째.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꼭지점보다 더 없어져야 되거든. 정의역에 의해서. 이해됐지? 자, 그래서 없어졌다 쳐. a가 뭐 이쯤에 있어서 그래프가 요만큼만 그려진대. 정의역에 의해서. 자, 그럼 요만큼만 그려진다라고 한다면 이 남은 그래프는 당연히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잖니? 그럼 증가함수의 핵심은 뭐야? x가 작으면 y도 작고 x가 크면 y도 크다잖아. 그지? 근데 지금 주어진 정의역과 공역을 봤을 때
1대1 대응이 돼야 되잖아.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y가 안 겹친다. 증가함수만 있다. 감소함수만 있다. 도 있지만 뭐야? y값이 안 남아야 되잖아. 다른 말로 설명하는 말로 뭐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잖니. 그러니 근데 지금 공역이 b 이상이래. 공역에서 y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게 b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정의역에서도 제일 작은 게 a라는 거 알고 있잖니. 그러니까 증가함수야. 그러면 x가 제일 작을 때 y도 제일 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 단면, 여기 시작하는 요 점이 무조건 누구여야 돼? 아까 말한 대로 x가 제일 클 때 y도 제일 작아야 돼. 무조건 이거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A가 B여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가만 냅두고 이대로 끝났으니까 요거 대응에 대입해주면 B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다. 뭐 구하래? A-B의 최대값. 그러면 A-B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야? A의 범위 알고 있고 A와 B의 관계식 알고 있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든 A로만 남기는 게 좋잖아. A의 범위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B 대신에 뭐 넣으면 돼? 아, 얘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얘의 최대값 구하시오는 어떻게 바뀐 거야? 얘의 최대값 구하시오로 바뀐 거고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일 때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지. 됐니? 이해됐을까? 얘 최대값 구하랬는데 나 지금 A의 범위 알고 있고 A와 B의 관계식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B 대신에 얘 집어넣어서 A에 대한 2차식으로 바꿔버린 거지. 그럼 이거 최소값, 이거 최대값 못 구하면 말이 안 되지. 자, 얘는 위로 블록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근데 마이너스 1 이상에서만 그려진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그 2차 함수의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뜨겠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대다. 지금 요 부분은 우리가 배우는 거랑 하등 상관없다. 그지? 그냥 기본적인 2차 함수에서 했던 최대 최소. 그래서 집어넣으면 답이 마이너스 4분의 19가 최대다. 정답. 이 정도는 가뿐하게 풀어야 돼. 이제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 그지? 2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2차 함수가 역함수를 갖기 위한 조건, 꼭지점 이상 없어져야 된다. 그 잘린 부분, 정의역에 의해서 잘린 부분에서 x와 y 값이 무조건 주어진 값의 최소값을 가져야 된다. 물론 얘가 위로 블록이라면 또 다 얘기가 다르겠지만, 반대겠지만. 여튼 간에. 자, 진짜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요 그대로야. 이대로. A는, 정의역인 A는 얘의 꼭지점인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다음, 요 점. 지금 여기서 정의역에서 X값 중에 아는 거 A밖에 더 있어? A밖에 없잖아. 여기서 Y값을 알 수 있는 거 B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A, B가 무조건 성립해야 돼. 끝. 자, 됐으면 넘겨서 다음 페이지 24에서 29까지 질문이 있을까? 없어? 진짜? 없으면 넘겨서 30번부터 35번 있니? 32번. 자, 일단 32번.
자, A, B, C는 서로 다른 수고 집합 X가 A, B, C인데 X에서 X로의 함수를 했으니까 정의역 A, B, C, 공역 A, B, C. 자, 이때 fx가 두 가지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얘가 항등함수래. 항등함수의 뜻은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A 넣으면 A 나오고 B 넣으면 B 나오고 X 넣으면 X 나온다. 잖아? 자, 그러면 지금 정의역이 ABC, 공역도 ABC. 여기에서 가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fx는 식이 두 가지야. 첫 번째 절대값 3x-2. 두 번째 갱4. 위의 식은 x가 2보다 작을 때 쓰는 거고 아래 식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래. 자, 근데 얘가 항등함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어차피 얘일 수도 있고 쟤일 수도 있으니까 둘 다 해보자. 자, 첫 번째 위의 식에서 항등함수가 된다면 자, 그냥 얘는 없다고 생각해. 그냥 단순하게 fx가 절대값 3x-2야. 그럼 여기에 x 자리에 뭘 넣어야 내가 넣은 값이 똑같이 나올까? 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은 뭐겠어? 얘가 x가 될 때를 찾는 거지. 지금 얘가 뭔데, 애초에? x 넣었을 때의 식이잖아. x를 넣었더니 x가 나오면 되잖아. 그치? 그럼 요거 풀면 되겠네? 그럼 요거를 풀면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굳이 귀찮게 제곱하지 말고 요거를 만족할 때가 있고 요거를 만족할 때가 있겠지. 그럼 얘 풀어주면 x는 1이네. 그럼 진짜 맞나? 보자. x에다 1 넣어봐. 아, 1 넣었더니 1 나오네. 아, 맞네. 이렇게 하는 거 맞네. 그럼 요것도 풀어보면 x는 2분의 1이지. 마찬가지. 2분의 1 넣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얘도 2분의 1. 아, 똑같네. 2분의 1 넣었더니 얘한테 2분의 1 넣으면 2분의 1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니까 아, 항등함수 맞네.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요 두 개 값이 나왔는데 이 두 개 값이 마지막 확인도 해야지. 뭐야? 2보다 작은지 확인해야지. 내가 찾은 게 2보다 크면 애초에 20 못 쓰는 거잖아. 근데 맞네. 둘 다 2보다 작은 수 맞잖아. 아, 그래서 찾은 게 1과 2분의 1. 오케이? 이해됐을까? 다음. 얘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오히려 솔직히 식 안 써도 되지. fx에 뭘 넣어야 4냐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뭐라고? 항등함수. 그럼 x에 뭘 넣어야 4가 나올까 해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x는 무조건 4 아니야? 4를 넣었을 때 4가 나와. 이걸 항등함수라고 부를 수 있지. 그래서 세 번째 x값이 나왔다. 됐네? 나 지금 정의역 3개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3개 나왔네. A, B, C. 위의 식을 썼을 때 절대값 3x-2랑 똑같은 x값이 나오는 게 1이랑 2분의 1이고 아래 식에서는 y값이 4라고 했으니까 x가 4면 되겠지. 그러면 항등함수니까. 얘기야. 그래서 32번에는 저렇게 3개를 더한 값인 1번이 정답인 거고 또 있니? 34번 34번 자, 요거는 두 가지 방법으로 봐보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볼 건데 너희가 편한 거 머릿속에 딱 기억이 되는 걸로 아무거나 해도 돼. 상관없어.
자, 일단 너희가 익숙한 모양 방법으로 해보자. 일단 먼저. 자, 34번에서 fx는 식이 두 개야. 하나는 3x, 하나는 2x제곱. x가 0보다 작을 때 쓰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쓰래. 다음 gx가 있는데 얘는 3x 플러스 2. 자, 이때 h는 뭔지 몰라. 자, 이때 h 합성 g가 f가 나와야 된대. 자, 이때 h에 1 넣으면 뭐 오게? 라고 물어본 거지. 자, 그럼 난 hx가 알고 싶은 거 아닌가? 그치? hx가 알고 싶어. 그러면 나 지금 f는 두 개라서 조금 뭐 쓸지가 고민되겠지만 g는 확정이잖아. 그럼 요식에서 g만을 이쁘게 바꿔주자. 요렇게 f 합성 gx 자리에 요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어차피 gx로 h에다 넣는 건데 h는 모르니까 그냥 h라고 쓸 건데 gx는 완벽하게 알고 있으니까 gx 자리에 이거 쓰면 되잖아. 그럼 요딴 식이 하나 나오지? 근데 내 문제에서 알고 싶은 건 뭐야? h1. 이게 알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 모양이랑 비교하면 x에다가 뭐 넣으면 얘가 나오겠어? x에다 뭐 넣으면 나와? 마이너스 3분의 1. 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 넣으면 이 모양 딱 나오잖아. 그래서 넣어보면 h1은 f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똑같네. 그래서 나는 얘만 구하면 돼.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은 0보다 작은 수니까 여기다 넣겠지? 그래서 정답 h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는 게 너희가 가장 일반적으로 푸는 풀이일 거야. 됐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풀 거야. 자, 근데 다른 방법도 한 번쯤은 보자. 왜? 얘가 되는 x값이 잘 안 보이는 식도 있을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hx지. 자, hx를 알고 싶어. 그럼 여기서 h만을 단독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건 누구야? gx지. 얘한테 붙어있는, 합성으로 붙어있는 gx를 날리고 싶잖아. 그때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혜린아, 어떻게 하는 거야? 나 g를 없애고 싶어. g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는 거지. 좌우변에 똑같이. 자, 여기에서 양변에 똑같은 애를 합성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만 남기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 순서잖니, 그지?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잘 지켜줘야 돼. 지금 G의 왼쪽은 H가 먹고 있잖아. 그럼 여기 사이에 누군가 비집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G에게 있어서 오른쪽이 비어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목표가 G를 없애기 위해서 G의 역함수를 합성시키는 건데 그 합성시키는 게 G의 앞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해서 얘랑 어떤 애가 묶여있으면 합성으로 묶여있으면 여기는 비어있는 자리가 아닌 거야. 여기는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G의 오른쪽이 비어있는 거지. 그럼 G의 오른쪽에 G의 역함수를 합성시킨 거잖아. 지금 좌변에서. 그러면 좌변에서 오른쪽에 G의 역함수를 합성시켰으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내 마음대로 여기다 붙이면 안 된다고. 그럼 식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됐을까? 요거? 지금 요 상황? 얘들아? 그러면 이 결과물로 우리가 남기는 게 이렇게 되겠지. 아, H는 F 합성 G의 역함수구나.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H1. 그럼 얘는 뭐겠어? F 합성 G의 역함수의 1이겠지. 오케이?
그럼 요거 계산한 다음에 그거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역함수에서 주구장창했었지. g의 역함수에 1 넣으면 뭘까? 는 원래 함수에 뭐 넣어야 1일까? 니까 3x 플러스 2가 1이 되는 x값 찾는 거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1이지. 아,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그러니까 얘는 f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구조 이제 똑같아졌지? 그래서 f에다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지금 설명하느라 말이 길어졌지만 요거 익숙해지면 오히려 저게 더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요 방법은 알고는 있어야 돼.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요 문제는 3x 플러스 2가 1이 되는 x값이 그냥 바로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푸는 게 편하지. 당연히. 근데 여기가 2차식이야. 더러워. 인수분해가 안 돼. 이지랄 날 수도 있거든. 그럴 땐 저렇게 푸는 게 맞아. 오케이?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요게 아마 너 거의 99%는 이렇게 풀 거야. 이게 편하니까. 근데 요 방법은 좀 알아두자고. 좌우변에 똑같은 애를 합성시켜서 내가 원하는 애만 남기는 방법. 뭔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아? 또? 이 페이지 있니? 없어? 없으면 다음 페이지. 한 장 남았다. 한 장 올려놓고 쉽시다. 자, 63페이지 질문 있나? 41번. 41번. 자, 41번.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3분의 x 마이너스 2가 5x 플러스 6이래. 자, 이때 역함수에 마이너스 4 넣으면 뭐냐라고 물어봤네. 답 2번. 됐지?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x에다, 요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이 모양 나오지 않나? 넣자. 끝. 몸풀이가 더 필요해. 됐어? 왜? 지금 fx에 관련된 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얘를 물어봤어. 그러면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바꾸겠지. 그럼 얘랑 비교하는 거야. 얘가 이 모양이 되려면 x에다가 몇을 넣으면 될까? 즉 얘가 마이너스 4가 되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 x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게 됐잖아. 그래서 요 식에다가 x 자리에다 마이너스 2 다 넣어본 거야. 그럼 요 식에다가 x의 자리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f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된 거잖아. 됐어?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f 역함수의 마이너스 4값 물어본 거 아니야? 그잖아. 좀? 저 문제 아니지?
물론 이것도 아까 배운 대로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여기 문제에서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그러면 훨씬 복잡해지지.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3분의 x-2를 또 다른 함수라고 정의 내려서 하는 거. 이 방법도 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굳이 안 해도 돼. 왜냐면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이거 역함수의 마이너스 4 값을 구하랬으니까 원래 함수에 몇을 넣어야 마이너스 4가 나올까? 그러면 그거를 그 주어진 f 관련된 식에서 5x 플러스 6이 마이너스 4가 될 때 x가 갖다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네 라고 생각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는 거지. 굳이 또 다른 함수를 정의내릴 이유가 없지. 더 없니? 넘겨서 마지막 페이지 45번. 일단 45번. 자, fx랑 gx가 되어 있고 자, 얘가 항상 다 가와 나를 만족시켜야 된대. f 합성 f에 x를 넣으면 x가 나온대. 다음 f 합성 g랑 g 합성 f랑 똑같대. 이거를 만족할 때 f2의 값은 뭐가 있냐? 라고 물어본 거지. 자, 일단 첫 번째 조건. 요거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얘들아, 어떤 함수랑 또 다른 함수랑 합성했더니 x가 나왔단다. 이거 뭐야? 그냥 예로 보여줄게. f랑 g랑 합성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말 그대로 이해하면 돼. f랑 g랑 합성한 다음에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단다. 얘기야.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대. 이거 뭐야? 항등함수라는 얘기지? 그럼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니? 역함수 관계인 애들이잖아. 대답이 나와야지, 얘들아. 그럼 요거를 보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f랑 g랑 역함수 관계구나. 뭐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아무거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랑 f를 합성했더니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대. 그러면 f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역함수란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랑 f의 역함수는 똑같아. 요걸 알 수 있다고. 오케이? 근데 나 f에서 생긴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일단 여기까지. 근데 역함수 구하는 게 좀 귀찮으니까 일단 보류. 자, 여기까지 알고 있고, 다음 일단 요거는 진짜 할 수 있잖아. 이건 진짜 할 수 있잖아. 진짜 하자. 자, g를 f에다 넣어보고 f를 g에다 넣어볼게. 자, 얘는 a에 3x 플러스 1이 들어오고 플러스 b지. 다음 얘는 3에 ax 플러스 b가 들어오고 플러스 1이지. 됐지? F합성 G랑 G합성 F 했어. 근데 둘이 똑같아야 된대.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뭐 비교해보면 3ax 플러스 a 플러스 b가 좌변, 3ax 플러스 3b 플러스 1이 우변. 둘이 똑같아야 돼. 그럼 3ax, 3ax 똑같고 a 플러스 b랑 3b 플러스 1이 똑같다. 그러므로 a는 2b 플러스 1이다. 라는 관계식이 나오지.
됐을까? 자, 그러면 이제 두 조건을 합쳐주면, 자, 첫 번째 조건, 지금 여기 두 번째 조건에서 할 거 다 했어. 첫 번째 조건에서 지금 요거를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역함수 구해서 해도 돼, 당연히. 근데 역함수 구하기가 귀찮으니까, 요거는 좀 다른 느낌으로 가봅시다. 진짜로 하자. 진짜로 fx를 f에다 집어넣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이거 해도 되는데, 얘 역함수 쓰기 귀찮잖아. 역함수는 안 구하고 풀고 싶으니까. 그래서 진짜 써있는 그대로 원시적으로 하자고, 그냥. 그래서 fx에 x자리에 f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a에 ax 플러스 b가 들어오고 플러스 b가 되겠지. 진짜로 써있는 그대로 하자고. f 합성 f를 하자고. 그럼 이거잖아? 얘가 x야.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는 x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1차항끼리 비교하고 상수항끼리 비교하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제곱이 1이니까 a는 풀마 1이네. 그지? 그러면 a가 1이냐 마이너스 1이냐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겠다. 그러니까 이거 나눠서 써볼게. 자, 여기서 해석을 해주면 a가 1이라면 a가 1이야? 그럼 x 똑같아졌지? 그럼 여기는 a가 1이니까 2b지. 2b가 0이지. 그러니까 a가 1이면 b는 0이네. 이럴 때가 있을 거고.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지.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x 똑같아졌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사라지지. 여기 사라지잖아.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애초에 여기도 사라지지? 여기도 사라지고 똑같네? 그럼 이때 b는 아직 몰라. 아무거나 다 돼. a가 1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3여도 되고 4여도 되잖아. 왜?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지워지잖아. 그래서 가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겠다. a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로.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나에서 봤던 요 조건과 합쳐준다면, 자, 첫 번째 a가 1이고 b가 0이야. 이거 해당되니? 되네. 되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a와 b의 순서상은 a가 1일 때 b가 0이다. 가능하지? 다음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일 때, 지금 가조건만으로는 b가 정해지지 않지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가 정해지지. a가 마이너스 1일 때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지. a와 b가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겠다. 그래서 fx는 a와 b가 두 쌍이니까 fx도 첫 번째 그냥 x일 때가 있었고,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겠다. 그러므로 f2의 값은 2거나 마이너스 3이겠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니까 정답 마이너스 1.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가조건을 보고, 원래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으면 역함수 구해서 둘이 똑같다라고 개수 비교해도 돼.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와.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하던 게 역함수는 애지간하면 안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오히려 얘를 무식하게 그냥 합성해버린 거지.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상관은 없어. 또 44번. 이거 됐지? (44번) 자, 지금 문제 보면 알겠지만 정의역과 공역 모두 1, 2, 3이고 역함 F랑 G에 역함수가 존재한댔으니까 얘네들은 1대1 대응일 거야. 하나씩 만나겠지, 안 겹치게. 자, 이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킨다. F도 G도 전부 다 정의역과 공역이 1, 2, 3인 함수. 그리고 겹치면 안 돼. 자, 봅시다. F1은 G2랑 같고 그건 3이래.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써보자. 여기다 쓸까? 자, F1과 F2와 F3이 있을 거고 G1과 G2와 G3이 있을 텐데 자,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F1은 3이고 G2도 3이야. 됐네. 자, 다음 F 합성 G의 전체 역함수에 1 넣은 거랑 이거는 따로따로 쓸게. F 역함수 합성 G에 1 넣은 거랑 똑같이 이래. 됐지? 자, 그러면 이거는 요거 먼저 해볼까? 이것도 그냥 해도 되고 바꿔서 해도 되고 하는데 자, 요거 양변의 역함수 써버리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F 합성 G의 전체 역함수니까 요게 이렇게 바뀌어도 되겠는데 F 합성 G의 2는 1이다. 오케이? 괜찮을까? 나 근데 G2가 3인 거 알잖아. 그게 이렇게 변하겠네? 됐니? 그럼 F3은 1이네? 그러면 F2는 자동이지. 안 겹쳐야 된다며. 됐다. 그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자. 요거. F 역함수 합성 G의 1이 2래. 자, 그러면 나 G의 1은 몇인지 몰라? 얘는 몇인지 몰라? 그냥 모른다고 치자. 그러면 F 역함수에 무언가를 넣었어. 그게 2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바꾸면 F에다가 2를 넣으면 그 무언가가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나 F가 2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그 무언가가 2라는 거지. 그럼 여기도 2라는 거지. 그럼 얘가 2라는 거지. 아, G의 1이 2구나. 그럼 얘는 남은 거 가져가면 되겠지. 끝. 그러면 F, G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구하라는 건 그냥 구하면 되지. 요렇게 마무리. 또 있니? 지금 46번 돼? 더 없어? 진짜?